바로 이어서 글로벌 증시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함께 하실 분 모셨습니다. 퀀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글로벌 증시는 인공지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의 당장은 아니어도 만약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처럼 조정을 받는다면 여파가 클 것 같은데 또 젠슨 황 CEO가 현재 AI 시대가 절호의 기회라면서 대만을 방문 중인데요. 이 두 가지 시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우리 증시 입장에서 시선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악재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나라의 증시에는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월가의 입장을 생각해 보더라도 엔비디아 악재가 심할수록 우리 증시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악재들을 살펴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악재로 나온 게 인공지능 엔비디아 AI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시장에 나왔고, 주가도 그렇지만 기술주가 점점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점들이 가장 시장에 부각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H200은 실제 시장의 적용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테슬라 XA라든지 네. XAI라든지 혹은 챗 GPT라든지 주목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미래가치의 기대감 때문에 너무나 많은 랠리를 띄워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첫 번째가 과대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조정을 예상한 부분은, 월가가 조정을 예상한 부분을 파악해 봤더니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트로 조금 설명을 한번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나스닥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죠. 다시 나스닥입니다. 자,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엔비디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월가는 지금 전망을 경쟁사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인텔을 보겠습니다. 이건 한국 증시에도 거의 낙폭과대주, 흐름새가 같지만 낙폭과대주의 흐름처럼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 기준으로 들어오면은, 인텔은 아무것도 없냐? 인텔은 AI 반도체 칩 가우디 3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도 AMD도 AI 가속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즉 라이젠 AI 300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각자 월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AI 반도체 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엔비디아만 이렇게 수혜를 받아야 되느냐? 왜 흐름새는 같아야 되느냐? 그러면 젠슨왕의 시선에서는 우리는 이미 대장이고 우리가 나스닥을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가 나스닥과 같은 궤를 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고, 월가에서는 인텔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이지만 월가에서는 인텔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를 개발하고 지구 반대편에 이슈를 만들어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거다. 근데 거기에 인텔은 그것을 구현화한 메인보드를 만든 기업이에요.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왜 생성형 개방형 AI까지 만든 가우디 3가 움직이지 못할까에 대한 이 점이 가장 중점적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경쟁사는 결국 손을 놓지 않을 거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악재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TSMC의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 반도체를 전부 생산하는 TSMC가 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가 있고요. 혹은 생산 단가를 맞추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납품 단가를 인상할 경우, 즉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 단가를 맞추지 못할 경우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은데, 지금 애플은 AI 반도체를 TSMC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더해서 엔비디아 H200도 모두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용 자율주행 AI 반도체 칩도 TSMC가 갖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시장은 다 여기서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7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7공장이지 시골에서 요그만한 공장만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탄화부터 건축물이 올라가고 그리고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가고 나면 6개월이 흘러버립니다. 7공장이 완료될 때까지 인텔이라든지 AMD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엔비디아의 악재가 심해질수록이라고 했어요. 그럼 시선을 살짝 돌려보면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가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공급이 안 될수록 그럼 인텔은 더욱더 우리 것도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때 마침 고개를 돌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경쟁사가 많아질수록 혹은 H200이 시장을 주도하던 주도하지 않던 무조건 엔비디아가 나빠질수록 우리 시장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증시로 조금 시선을 돌려서 이 젠슨왕 CEO가 HBM4에 탑재되는 루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두 이 양산 일정에 맞춰서 현재 준비 중인데 특히 하이닉스가 25년부터 HBM4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타임라인을 따지자면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길게 주가 탄력을 유지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실까요? 젠슨왕 타임라인으로 봐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경쟁사의 타임라인으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젠슨왕의 타임라인, 젠슨왕 CEO의 타임라인으로 바라본다면 SK하이닉스가 우세한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자, 우열은 시장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시장의 상황 따라 바뀝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 타임라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입니다. 꼭 파운드리가 아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엔비디아의 타임라인에서는 삼성전자는 제조 및 공정을 하고요. 네. TSMC는 공정만 합니다. 즉 H200을 삼성전자에 맡겨야 되는데 자, 그걸 맡기게 되면 기술 유출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주지 못하고 갤럭시 AI에 대해서 이 기술이 들어갈지 조금의 염두는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마침 HBM 발열 이슈도 잠깐 나왔었고 그때 마침 TSMC가 그것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타임라인에서는 삼성전자는 조금 흐려지고 SK하이닉스 하면 HBM입니다. HBM 쪽으로 더욱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는 직접 구현이 가능한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을 바라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7공장 이슈, 즉 인텔의 가우디 3 그리고 AI 경험을 준다는 AI 300 같은 경우를 바라보고 결론적으로 우리 양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질문하신 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 양 종목 모두 계속 결국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추후 엔비디아 일정을 함께 주시하시면서 해당 뉴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퀀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